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. 어제 증권시장에서 애플 주가가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 심리로 크게 상승했었지만은 막상 장이 마감된 후에 이루어진 실적 발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장외 거래에서는 무려 5% 이상 떨어지는 폭락세를 보였습니다. 이 애플의 부진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. 주영석 기자. 안녕하십니까. 어제 애플 주가가 이 장외 거래까지 포함해서 실적 때문에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또 출렁거렸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어제 이 애플 주가가 1.54% 상승한 채로 이제 끝났는데요. 네. 장 마감 후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그 애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어제 그 정규 장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뜻밖의 이제 장이 마감되고 나서 실적 발표된 걸 보니까 이거 시장의 어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. 그러다 보니까 장외 거래에서 애플 주가가 무려 6.22%가 급락했습니다. 그 애플 실적 발표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을 본 기관 투자자들이 장외에서 대거 애플 팔자로 나선 것이고, 그래서 장외 거래지만 6.2%가 급락했는데 이게 시가총액 약 6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. 한 70조 원이 증발했는데 대단한 것이고요. 오늘도 지금 뭐 주식시장 시작되고 나서 지금 현재 애플이 207.24, 14.98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6.74% 뭐 어마어마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역시 그 어제 그 장외 거래의 그 폭락세가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지금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지금 뭐 유럽 증시, 아시아 증시, 한국 코스피 전부 다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그런 호재 속에서도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지금 폭락세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어제 그 팀 쿡이 발표한 영업 그 실적을 보면 매출 크게 올랐고요. 또 영업이익도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다는 말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에는 전혀 못 미쳤다는 얘기가 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? 그렇죠. 단순히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반응할까 의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. 그것은 그 당장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좋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뜯어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어제 발표한 것이 2018년 3분기 실적이었습니다. 7월부터 9월 사이 3분기 실적이었는데 매출액이 629억 달러, 영업이익이 161억 1,800만 달러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. 1년 전 같은 기간, 그러니까 2017년의 3분기와 비교해 보면 매출액은 20%, 영업이익은 23%가 성장했습니다.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많이 매출도 오르고 영업이익도 올랐는데,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 애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의 판매량이 정체된 겁니다. 그게 이제 굉장히 컸고요. 그러니까 4,688만 9천 대를 판매했는데 이게 2017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치, 정체된 거죠. 판매량이 늘지를 못했고요. 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줄었습니다. 판매량이 감소됐습니다. 969만 9천 대가 판매돼서 2017년 3분기에 비하면 1년 만에 6%나 감소했고요. 맥 컴퓨터, 이 애플이 자랑하는 그 PC, 맥이죠. 맥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역시 감소했습니다. 529만 9천 대가 판매가 돼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%가 좀 내려갔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폰은 정체됐고 아이패드와 맥은 오히려 판매량이 좀 내려갔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좀 이 매출이 오르고 영업이익이 오른 그런 어떤 외형적인 수치를 조금 한꺼풀 안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물건을 많이 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많이 판매하고 이래야 사실은 건강한 그 회사가 비전이 좋은 건데, 그러니까 애플은 물건을 많이 팔지는 못한 거죠. 예년에 비하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만 높아졌다. 그 이유는 물건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. 맞아요. 신제품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가격을 올려댑니까? 그래서 그 물건 가격을 이제 인상하는 작전이 지금까지는 맞아가지만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뭐 제품의 질을 높이든지 제품을 만드는 뭐 비용을 줄이든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좀 가격을 좀 리즈너블하게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가격만 지금 높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매출과 영업이익은 올렸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주시하는 그런 애플의 어떤 이 건강한 그 구조라고 할까요?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전망이 특히 좀 불투명하다, 밝지 못하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면서 지금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.
아니 그런데 그 이제 판매량은 정체 내지 감소했다 그렇죠. 지금 말씀하셨고 네. 그런데도 매출은 늘어났다 네. 그러고 영업이익은 늘어났다 네. 그러고 그게 단순히 그냥 가격만 올려서 그런 거예요? 그러면? 그러니까 가격 올린 게 굉장히 컸고요.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뭐 서비스 매출 같은 것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. 서비스 예, 매출. 그런 게 이제 예, 합쳐져 가지고 결국 매출이 영업이익이 이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, 그러니까 판매 외에도 애플이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 같은 걸 판매하는 거 외에도 서비스죠. 서비스를 통해서 또 돈을 법니다. 서비스라는 것은 이 뭐 여러 가지 그 뭐 아이클라우드라든가 네. 이제 그런 그 서비스를 통해서 애플페이 같은 것도 요즘 맞아요, 굉장히 맞아요. 대세가 되고 있는데,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 매출액도 굉장히 크게 올랐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합치니까 아이폰의 판매량은 정체, 또 아이패드는 줄어들었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이제 올랐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, 이 문제는 이 너무 가격을 올려도 너무 올렸어. 지금 한국이 아마 오늘 그 아이폰 그 10 오늘부터 판매가 예, 시작됐는데 10S 네, 맥스하고 네. 아이폰 그 10하고 10S하고 뭐 이렇게 판매가 지금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2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죠. 그러니까 여기 돈으로 하면 2,000불이 넘는 거니까 좀 대단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이렇게 금액을 올리니까 판매량이 그 정체되거나 떨어져도 매출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, 이게 사실은 기업의 그 재무 구조로 볼 때 좋은 건 아니죠. 네. 언제까지 이렇게 가격만 계속 올리면서 영업이익과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올 3분기에 이 애플 그 아이폰의 평균 판매 가격이 $793입니다. 이것은 그러니까 뭐 10이나 9이나 8이나 다 이제 합쳐서 평균적으로 평균 가격이. 예, 3분기에 이제 $793인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%가 증가했어요. 그러니까 1년 전보다 네. 30% 가까이 증가시켰으니까, 그러니까 애플이 돈을 버는 이유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. 비싸게 받는 거예요.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싸게 받기 때문에 매출도 오르고 영업이익도 오르는데, 이게 무슨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품의 가격을 비싸게 매겨서 돈을 번다. 이거는 굉장히 좀 애플답지 않은,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 무식한, 속된 말로 하면 좀 단순 무식하게 돈을 버는 방법인데, 애플이 이제는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있고, 또 하나는 이 애플이 이렇게 돈을 그래도 이 판매가 정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번 이유는 해외 매출을 굉장히 좀 증가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아메리카 대륙에서 275억 1,7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요. 19%가 올랐고, 유럽에서 153억 8,200만 달러 18%가 올랐고, 중화권에서 114억 1,100만 달러 16%가 올랐고, 일본에서 51억 6,100만 달러 34%나 올랐습니다. 일본은 뭐 아주 굉장히 애플 제품을 아주 많이 쓰고 있고요. 그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34억 2,900만 달러 22%가 올랐고, 그래서 글로벌 매출이 이번 3분기 매출의 61%, 어마어마한 액수인데, 이렇게 그 아직까지는 애플 뭐 충성파라고 할까요?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도 그렇지만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애플 제품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그걸 사주기는 하는데, 과연 이런 식으로 이 뭐 아이폰 10s 맥스 이런 것 등이 뭐 글쎄요 얼마나 예전 제품과 비교했을 때 달라지고 새로운 느낌을 주는지 모르겠지만, 과연 이렇게까지 비싸게 받으면서 1년 만에 30% 가까이 가격을 올리는 이런 식의 가격 인상을 할 정도로 과연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폭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, 이거는 좀 애플이 이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매출이 오르거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도 결국 애플이라는 회사가 건강하지 못한 그렇죠. 기업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네. 장외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, 사실 그렇죠. 이제 30%씩 가격을 올렸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물가도 오르고 뭐 어떤 그렇죠. 원재재 값도 오르긴 오를 해야겠죠. 수밖에 없기 네. 때문에 가격도 자연히 올라가는 네. 게 아닌가 싶은데, 이걸 저희가 그렇게까지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? 그게 이제 문제는 물가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1년에 30%씩 이렇게 오르지는 않으니까, 누가 봐도 이건 애플은 그런 물가 그 변동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, 좀 가격을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그
급격하게 올리면서 좀뭐 폭리라고 그러면 좀 과하겠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많은 이익을 누리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애플의 그 제품들 뭐 애플뿐만 아니라 뭐 삼성이나 다른 제품도 비슷하겠지만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지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실 혁신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그렇죠. 예, 굉장히 발전할 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혁신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의 노력을 걷어들여서는 안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혁신은 거의 포기하고 값만 올리고 값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좀 급급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느낌이 있고요. 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새로운 시장 개척하는 게 핵심입니다. 새로운 시장 개척한다는 거 그것은 결국 새로운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끌어 모아야 되는데 결국 더 이상은 굉장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가입자 새롭게 아이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늘리기가 참 어렵다 보니까 아이폰을 이제 쓰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가격을 높이는 그런 방법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나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이 가격 맞아요. 올리는 것을 맞아요. 참아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서 돌아설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애플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. 팀 쿡 CEO가 어제 보면 실적 발표 때 굉장히 자화자찬했죠. 애플 역사상 가장 큰 매출과 수익을 달성했다 이렇게 자랑했는데 글쎄 이 시장은 공감하지 않는 것 같고요. 제가 봐도 이런 그 자화자찬은 좀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뭐 내용이 중요한 거죠. 이렇게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매출만 높이고 영업이익만 높인다고 해서 이게 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다른 일반 회사도 아니고 애플 정도 되는 회사가 이렇게 그 수익 추구에만 급급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애플이 무언가 예전의 애플의 모습을 좀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이 뼈아프지 않을까 싶고요. 지금 이것을 식당 같은 데 비유하자면 단골 식당이 있는 그러니까 식당은 많지만 이 식당이 가장 맛있고 뭔가 분위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어서 단골로 정해서 갔는데 조금씩 가격을 올리는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고 난 여기가 왠지 더 좋은 것 같아서 여기를 계속 다니는 거죠. 알면서도. 근데 어느 순간 돼 보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죠 가격이. 그러면 과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당을 계속 가야 되는 건지 가야 되는지 그냥 분위기 좋고 다른 데보다 뭔가 뭐 디스플레이를 좀 그렇게 해놨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글쎄 이제 음식 맛도 솔직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다른 데보다 이렇게 대단히 뛰어난지도 모르겠고 또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먹어야 될 만큼 뛰어난지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회의감도 들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가격만 인상하면서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좀 애플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만 해도 말입니다. 아이폰 많이 쓰잖아요. 많이 쓰죠. 매년 아이폰 새 거 나올 때마다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어요. 근데 요즘은 잘 안 사요. 저만 해도 벌써 2년 지났거든요. 그런데 뭐 새 거 나왔는데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다. 뭐가 달라진 게 없는 거거든요. 예전에는 애플이 이제 새로운 제품 출시하면 그날 되면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. 서로가 모여서 막 먼저 산 사람 거 보면서 막 서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출시일이 돼도 화제 자체가 안 되고요. 거의 관심이 없죠. 누가 뭐 애플 제품 샀다고 아이폰 샀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화제가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플도 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. 이제 분명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또 이미지도 있는데 이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. 그 파이저 약품 회사가 이제 바이에그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바이에그라가 맨 처음에는 10불 정도였어요 한 알에. 요즘은 70불까지 간답니다.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곧 이 특허권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좀 긁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느낌인 것 같은데 애플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회사도 이제 좀 어떻게 좀 내리막길을 지금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. 가격을 가지고 너무 장난을 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 요즘 사실 뭐 특히 IT 쪽에서는 부침이 심하잖아요. 예전 같으면 정상에 오른 기업이 뭐 20년, 30년 가는데 요즘은 뭐 한 5, 6년만 돼도 벌써 정상의 기업들이 확확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플이 지금 누릴 만큼 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. 이제는 애플도 좀 내려갈 때가 되지 않았나. 뭐 그렇죠. 요즘 트렌드로 보자면 애플도 이제는 올라갈 꼭대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.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. 좀 이제
어느 순간 이제 내리막길로 갈 텐데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능력일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냥 추락할지 아니면 연착륙을 하면서 그래도 기업의 위상을 유지할지 그것이 이제 팀쿡 CEO가 선택해야 될 그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. 아마 애플의 많은 또 충성파들은 또 애플이 그래도 잘 그런 좀 좋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내려오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런 근데 뭐 마니아층들도 더 이상 그 애플이라는 기업의 어떤 제품들이 월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사겠죠. 그렇죠.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니까. 근데 애플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물어보면 저 삼성이 나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애플 쓰더라고요. 그거 참 희한해요. 네, 그러고 보면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영석 기자였습니다.